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대구FC 대 울산현대 경기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울산이 크게 이겼습니다. 네, 3대 0으로 크게 이긴 경기였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울산이 이 경기를 했다. 대구는 조금 한계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울산은 조금 주도적인 경기를 항상 하는 팀이고 대구는 이제 그거를 맞받아치는 스타일의 팀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번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구나.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 과연 이 창이 방패를 어떻게 뚫을까?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 그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들이 대체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팀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수비를 쌓고 경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중요한 게 저거죠. 이 첫 번째 골을 언제 터뜨리느냐. 강팀이. 혹은 터뜨리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면은 버티는 팀들이라고 했을 때는 버티는 팀들이 잘 버티고 그 실점하지 않고 0대 0으로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상대편은 조급해지고 그 득점을 넣지 못할수록 밸런스가 깨지고 앞으로 이제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한 명씩 더 올라오게 되니까 그럴수록 뒤를 얇게 만들 수 있고 그 역습으로 이제 뚫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첫 득점 울산의 첫 득점이 빨리 나오면 경기가 울산 쪽으로 좀 쉽게 갈 것이고 대구가 이제 그걸 잘 버티면서 역습을 뭐 이른 시점에 득점하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실점하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경기로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뭐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첫 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울산 쪽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막 두세 골이 계속 나왔는데 뭐 후반전은 저는 사실 크게 코멘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울산이 3골을 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경기 운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대구가 강하게 압박을 한 건 맞는데 이게 대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패스 숫자를 보여주지 않는 팀이잖아요.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수비에서 끄는 다음에 기선적으로 나가서 단번에 이제 골대 상대편 골대까지 가서 마무리하는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에드가 머리를 보고서 올리는 크로스들이 장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몇 번의 찬스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한 번도 완벽하게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찬스였다 이렇게 올만한 게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대구의 약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습할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그게 좀 단순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주도해야 되고 어떤 상대를 먼저 뚫어내야 될 때 실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점을 먼저 했을 때 과연 이 대구가 얼마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내내 혹은 이제 다음 시즌에도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을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감화 감독 얘기할 때 제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경기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3골 넣고 쫓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단순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저는 뭐 그렇다 그래서 대구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대구 선수단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실점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플랜 A로 확고하게 잡혀지고 나면 이 본인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거를 아무래도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실전에서 쓰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완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구한테는 첫 골이 빨리 나오면서 불운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반을 좀 리뷰를 빨리 좀 하고 싶었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진짜 마틴아담이 좀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마틴아담을 사실은 여지까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따지고 봤을 때 전형적인 9번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 90년대 초 중반 막 제가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할 쯤에 막 우리가 생각했던 9번 스트라이커 막 약간 비겐 스몰에 나올 것 같은 그 잉글랜드식 킥앤 러시에 나오는 9번이잖아요. 그 에민 헤스키 막 이런 선수들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 옆에 이제 작은 선수도 없고 막 이런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아담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한테 전술적으로. 근데 이게 오늘 그 경기 그런 면이 진짜 잘 나왔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어, 지금까지 울산이 상대편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울산 잘한다는 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프스페이스는 다들 어딘지 아시죠? 이제 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설명 들어가서 아실 텐데,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 게 바둑알 배치를 좀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둑알 배치를. 자, 이제 뭐 대구가 많이 더 이거보다 더 내려서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내려가죠. 보통 애드가 내려놓고 이렇게 5-4-1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하프스페이스라는 게 결국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 풋백일 때 볼이 뭐 이쪽에 어문상의 볼을 잡아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서겠죠. 중앙 쪽에. 중앙에서 공을 돌리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막아서 모여서 수비를 하려고 할 텐데, 이때 이게 측면으로 깔끔하게 나가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잡으러 나올 거고, 왜냐면 이제 안 오면 크로스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벌어지면 이제 이 자리를 뭐 이규성이라던가, 뭐 오늘은 뭐 교체해서 들어왔지만 이청용이라던가 뭐 김민혁이라던가 이런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가 딸려 나오면서 이제 이쪽 공간이 열리게 된다. 요런 게 이제 하프스페이스 개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요게 이제 싫으면은 이제 이 설령우 선수가 올라와서 대신에 이제 이 선수를 불러내고 여기를 엄원상에 침투하는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런 형태로 이제 꾸리는 건데, 이제 이게 그 대구 같은 팀들이 파이브백을 쓰면서 하는 전술은 뭐냐면 여기를 지워버리는 거죠. 좌우 간격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한 명이 더 들어와 버리면, 이러면 이제 안 벌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배치는 해놨지만 이렇게 선 거 거기서 이렇게 서거든요. 공이 여기 있으면. 그럼 이제 여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잠시만요. 그럼 여기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아까랑 비해서는 여기가 지금 확실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선수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대구가 잘 먹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역습해가지고 이제 득점해가지고 승리를 따내기도 하는 거죠. 좀 단순한 축구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버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또 뚫어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저는 마틴 아담이 나올 것이냐 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마틴 아담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틴 아담을 쓸 때는 이게 좀 달라져요, 전술이. 생각해보시면 마틴 아담이 여기서 막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유형의 선수도 물론 그런 움직임도 하는 선수지만, 사실 이 선수 장점은 뭐예요? 등지는 거잖아요. 오늘 김진혁 선수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집에 가면서 진짜 제 힘이 진짜 세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교통사고도 한번 났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게 저는 9번 전형적인 9번, 물론 주민규 선수도 등을 잘 지긴 하지만 마틴 아담은 진짜 등을 잘 지잖아요. 이런 선수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데서 그냥 약간 그냥 여기다 투입시켜 버리면 여기서 그냥 모든 게 다, 공을 안 뺏겨 버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짝 붙으면 이 선수들이 여기로 접근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접근해 주면 이렇게 돌려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볼이 여기 투입될 때 이 주변에서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요. 네. 얘가 등진 다음에 내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뭐 잘 되면 뭐 좀 더 뭐 유기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볼 들어올 때 이 선수한테 딱 등 져주고서 버티면서 위협적인 위치니까 여기다 이제 내주는 겁니다. 움직이는 선수한테. 침투한 선수니까 뭐 본인이 더 빠르겠죠? 그럼 아이쿠야 싶어서 나오면 이게 뭐 2대1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직접 본인이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뭐 악어새와 악어가 뭐 공존하는 관계인지 요즘에 뭐 아니라는 뭐 연구 결과가 있던지, 그것도 어디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악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악어새들인 거죠. 주변에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적중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골도 잘 보시면 그거 마틴 아담이 원터치 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이렇게 등진 장면은 아니었지만, 마틴 아담이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이 여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나오면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를 엄원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를 미드필더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를 내려온 거죠. 애매한 위치로. 보통 바코가 움직이길 좋아하는 위치로. 근데 여기서 이 패스를 원터치로 여기다 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황재 선수가 득점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마틴 아담의 그 리턴 패스 하는 방이, 리턴 패스도 아니죠. 그냥 원터치 패스 한 방이 이거는 그냥 작사를 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제일 좋게 봤던 장면은 그 전 장면이, 그 첫 번째 골 전에 있던 장면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막 커뮤니티에도 돌아다녀보고 짤방이 움짤리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올라왔는지 봤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슈팅이 확실히 됐던 건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여기서
이거 마티나담 쪽에 들어오는 거를 원터치로 내줬나 그랬거든요. 그거는 더 완전히 진짜 이렇게 수비가 등 붙어있는 상황에서 등지면서 이걸 이렇게 내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오늘 울산 이거 준비했구나 그걸 딱 느껴졌어요. 아 이거는 마티나담한테 오늘 발밑에 밀어넣고 제가 등지는 동안에 주변에서 움직여가지고 뭔가 사고 치겠다는 뜻이. 그게 딱 너무 딱 그 한 장면을 보는 순간 딱 느껴졌거든요. 근데 첫 골이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보고 진짜 아 미쳤다. 오늘 울산이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것보다도 이거 준비해 왔구나. 근데 너무 적재를 보여가지고 아 오늘 준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감독님 인터뷰를 못 봤네요. 그 얘기 나왔을 텐데 하여튼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장면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 장면도 결국에는 물론 바코 쪽으로 내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장면도 바코 지나서 이제 황재현 선수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세 번째 골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마틴 아담이 이제 어시스트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 장면이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틴 아담이 본인 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주변에 자꾸 뭔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플레이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게 움직임이 잘 돼 있었다는 거. 그게 저는 울산의 오늘 어떤 멋진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바코 장면도 되게 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그 장면도 뭐 이게 사실 끼워 맞추는 거기도 한데 약간 끼워 맞추는 감은 있긴 한데 마틴 아담이 움직임이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면이 아마 여기서 이제 바코가 이쪽에서 공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 잘 보시면 김진혁 선수가 수비를 바코를 확실히 못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틴 아담이 일로 돌거든요. 이게 이제 공격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움직임이긴 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공격수들도 있거든요. 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서 마틴 아담의 의도는 그거겠죠. 바코가 여기서 공을 잡고 드리블 성향이 강하니까 여기를 이제 드리블 쳐서 들어가면은 김진혁이 나갈 거고 이걸 나한테 꺾어줘. 그럼 내가 이걸 먹겠다. 혹은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이거 내 발 앞에 줘. 여기 밀어줘.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을게.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런 이기적인 움직임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김진혁 선수 한번 잘 돌려보세요. 여기 먼저 견제 일단 한번 해서 패스기를 차단하고 바코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코 오른발각을 못 잡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마틴 아담이 아주 뭐 미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틴 아담 자체가 공격수로서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지는 플레이도 좋지만 볼이 없을 때도 움직임을 잘 해주고 침투하는 움직임도 곧잘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틴 아담의 완벽한 장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마틴 아담이 이걸 해주냐 안 해주냐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틴 아담이 그냥 여기 서 있었으면 김진혁 선수가 이거를 그냥 별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덤벼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제 여기 두 명이 그냥 마주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장면인데 이거를 마틴 아담이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끌고 가주면서 이 차이를 한 2m, 3m만 벌려준 것만으로도 바코한테는 이게 열린다는 거죠. 저는 마틴 아담도 준민규 선수도 물론 이 장점이 상당한 선수지만 등도 잘 치고 근데 이게 준민규 선수도 저번 언제였죠? 그 한번 고전한 경기 뭐 대전전 같은 때 보면 이제 좀 고전했잖아요. 그 거칠게 막 달라붙고 하니까 짜증도 좀 나고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 마틴 아담이 있으면 좀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선수가 뭐 오늘 약간 중간에 같이 뛰었죠. 후반전 중간에 같이 뛰은 걸 기억하는데 뭐 그것도 방법이고 저는 이제 팀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좋은 어떤 경쟁력 관계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울산은 하여튼 이 백업까지 역시 튼튼한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는 좀 실점이 이렇게 지금 울산이 준비해온 거에 당하면서 좀 어렵게 경기를 끌고 왔던 것 같고 이게 저는 대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주도적인 축구를 제가 응원하고 항상 해야 된다고 하고 가마 감독을 제가 물론 이제 떠난 분이라서 뭐 이제 뒤늦게 그러는 거지만 그래 좀 지켜보자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경기들에서 좀 대구가 좀 더 보여주려고 그러면 주도적인 축구를 좀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은 대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축구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전북에 대해서는 좀 항상 좀 더 좋은 축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다르게 대구는 이런 축구 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아쉬우면은 있고 그거를 또 대구 팬들도 아쉬워하시면서도 오늘 완패를 너무 이제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시장 선거 때 대구 FC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지지하셔가지고
이 구단주께서 좀 더 이렇게 화끈한 게 좀 더 보강돼 주시고 하는 거를 바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기업이 대구 FC의 인기를 확 이 팬들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진짜 이 대구 FC를 그 인수하고 싶게, 그게 이제 우리 구단의 어떤 이 정체성이 되고 이 기업의 또 이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시민구단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울산 팬들은 역시 하여튼 울산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 선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5분 내에 끝냈네요. 15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빠이빠이.